저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작은 도시 어바인에 사는 케이틀린 리입니다. 16살 때부터 사람들은 제게 천재라는 딱지를 붙였죠.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제 스파이크는 시속 90km를 넘었고 주 대표팀 최연소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대학 스카우터들은 경기장마다 찾아왔고 명문 대학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득점할 때마다 환호는 컸지만 라커룸으로 돌아오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케이틀린, 너 또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래? 팀 주장 에밀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제가 공을 받으면 다른 선수들은 멈춰서서 구경만 했으니까요. 코치는 내가 에이스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동료들 눈빛은 달랐죠.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서울 출신이셨거든요.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서울 외할머니 댁에 가면 동네 언니들이 배구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이 신기했죠. 미국처럼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6명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리시브하는 언니 뒤로 세터 언니가 미리 뛰어가고 공중에서 신호 하나 없이도 척척 연결되는 모습. 그게 배구구나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어요. 제 기록은 화려했습니다. 주 대회 득점왕, 지역 올스타, 전국 랭킹 20위권. 그런데 왜일까요?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이 무거웠죠. 팀 동료들은 축하 파티에서도 제 옆자리를 피했고 단톡방은 제가 들어가면 조용해졌습니다. 케이틀리는 원래 혼자 하는 애야. 우리랑은 달라.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후배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트로피 15개가 놓인 방에서 혼자서요. 17살 가을 전국대회 결승전이었죠. 상대는 텍사스 주 챔피언 팀. 저는 그날 43점을 올렸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은 졌죠. 마지막 세트, 제가 공을 독점하는 사이 다른 포지션이 무너졌거든요. 리베로는 지쳐서 리시브를 놓쳤고 세터는 제게만 토스를 올리느라 다른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개인상을 받을 때 관중석은 조용했어요. 박수 소리마저 의무적으로 들렸죠. 트로피를 받으러 단상에 오르는데 제 팀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구나. 기록은 화려한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죠. 케이틀리나, 배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란다. 내가 서울에서 봤던 그 모습 기억나니?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가 갔어요. 제가 놓친 게 뭔지.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미국 시스템에선 에이스가 곧 정이었으니까요. 스카우터들도 코치들도 모두 제 개인 기록만 봤죠. 팀워크? 그건 기록에 안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대학 입학 원서를 쓰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UCLA, 스탠퍼드, 펜스테이트 모두 전액 장학금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트로피, 더 큰 공허함.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외할머니도 보고 그쪽 배구 문화도 경험해보고.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여행 정도로 생각했죠. 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UCLA 입학 담당자가 우리 집을 직접 찾아온 건 2월 초였습니다. 케이틀린,
자네는 우리 팀의 미래야.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최고의 훈련 시설과 코칭 스태프를 제. 그는 노트북을 펼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코치진, 최신식 체육관, 그리고 프로리그 스카우터들과의 직접 연결. 미국 배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조건이었죠. 아버지는 흥분하셨고 담당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가 돌아간 후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대체 뭐가 불만이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또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케이틀린이 한국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3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강남 아파트에 사셨고, 제가 어릴 적 뛰놀던 그 운동장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동네 체육관에서 우연히 배구 동호회를 봤습니다. 나이도 실력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신기한 건 제일 못하는 아주머니한테도 다들 공을 연결해 준다는 거였죠. 미국이었다면 그 아주머니는 벤치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언니, 혹시 같이 할래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제게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코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제가 공을 받으면 사람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다가왔어요. 세터가 제 타이밍을 맞춰줬고 리베로가 제 뒤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와, 언니 진짜 잘한다. 우리 팀으로 와. 그들은 제 기록을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저 함께 공을 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소속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배구해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케이틀린, UCLA는 어쩌고? 내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저도 알았어요. 이건 미친 선택이라는 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4월, 저는 한국여자배구연맹 유소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코치진은 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친구 미국에서 전국구였다며? 여기서 뭐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저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리시브 자세, 발 위치, 시선 처리. 미국에선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케이틀린, 넌 공만 보고 사람은 안 봐. 배구는 공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운동이야. 코치님의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지금껏 공만 쫓았죠. 동료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팀원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신기하게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다음 경기 전략을 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요. 케이틀린 언니, 언니가 오른쪽으로 뛰면 내가 왼쪽 커버할게. 16살 세터 지민이가 말했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후배가 선배 플레이를 커버해 준다는 게요. 그날 밤 UCLA 코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케이틀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이 기회는 다시 안 와.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떨렸죠. 하지만 결국 제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식 경기는 5월에 있었습니다. 전국 유소년 선수권 대회, 저는 주전 라이트로 출전했어요. 상대는 서울의 명문 클럽이었죠. 1세트, 2세트를 가볍게 따냈습니다. 제 스파이크는 여전히 강력했고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역시 미국에는 달라. 벤치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혼자 잘한다는 소리. 3세트 중반 제가 공격을 위해 점프했을 때였죠. 착지 순간 오른쪽 발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퍽! 그리고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어요. 으악! 저는 그대로 코트에 쓰러졌습니다. 팀 닥터가 달려왔고 들것에 실려나갔죠.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최소 석 달은 쉬어야 해요. 심하면 6개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를 때렸죠. 6개월이면 시즌이 끝나는 겁니다. 제 첫 한국 시즌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 클럽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단장님과 코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케이틀린, 솔직히 말할게. 우리 클럽 사정이 안 좋아. 부상 선수를 석 달씩 기다려줄 여유가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방출인가요? 재활 기간 동안은 훈련 참가가 어렵고 급여도 삭감될 거야. 그게 우리 규정이거든. 한국 시스템은 냉정했어요. 미국 같았으면 재활 트레이너가 붙고 모든 지원이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죠. 못 뛰면 쓸모없는 존재.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룸메이트 선수들은 훈련 중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UCLA 코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기회는 다시 안 와. 맞는 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화려한 미래를 버리고 냉정한 현실을 선택했죠.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돌아가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죠. 케이틀리나, 넌 거기서 뭘 찾으려고 했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속감? 팀워크? 그런 게 부상 앞에서 무슨 소용인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 재활을 시작했어요. 클럽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물리치료만 받았죠. 훈련장에는 갈 수 없었고 팀원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경기 얘기가 오갔지만 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케이틀린 언니 없어도 우리 이겼어. 후배의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저는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월 어느 날 재활실에서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해? 보면 몰라. 재활하지. 쌀쌀맞게 대답했죠. 지민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앉았어요. 언니, 우리 언니 없으면 안 돼. 빨리 나아.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 단톡방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거짓말. 너희 나 없어도 잘만 이기던데.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재미없었어. 언니가 있어야 우리 팀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일까요? 정말 제가 필요했다다. 7월 초 클럽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케이틀린,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 가볼래?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협회 측에서 제 부상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한 거였죠. 이중 국적자인 제가 나중에
한국 대표팀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석 달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르게 볼게. 센터장님의 말씀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죠. 진천 선수촌 안에 있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MRI 촬영부터 3차원 동작 분석까지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여기 봐. 인대 파열은 맞는데 각도를 보니 재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스포츠의학 전문의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의사는 그냥 석 달이라고만 했는데 여기선 일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물리치료, 근력운동, 심리 상담까지 모든 게 맞춤형이었죠. 케이틀린 선수, 우리 목표는 빨리 복귀시키는 게 아니야. 부상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거지. 트레이너 강민수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부상 선수들도 함께였죠. 축구, 농구, 핸드볼. 종목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파이팅! 옆에서 재활 중이던 핸드볼 선수 수진이가 응원해줬어요. 서로 격려하고 힘들 때 의지했죠. 미국에선 재활도 경쟁이었는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클럽 팀원들이 면회를 왔어요. 지민이를 비롯해 5명이었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재활 음식이래. 뚜껑을 열자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가 담겨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지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도 우리 팀이잖아. 당연한 거지. 미국에서는 부상당하면 잊히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제가 코트에 없어도 저는 여전히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8월 말 드디어 조깅이 허락됐어요. 트랙을 천천히 뛰는데 발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다시 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케이틀린, 이제 팀 훈련 합류 가능해. 근데 조건이 있어.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조건일까 긴장했죠. 포지션을 바꿔볼 생각 없어? 라이트에서 세터로. 세터요? 저는 득점이 특기인데 토스를 올리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부상 원인을 분석했어. 공격할 때 착지 각도가 불안정해. 이건 내가 공만 보고 팀을 안 봐서야. 세터를 해보면 달라질 거야.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껏 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과 상대 블로커만 봤죠. 한번 해볼게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득점 말고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9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라이트가 아닌 세터로요. 이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살려야 했죠. 동료를 믿고 동료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 그게 바로 세터였습니다. 세터 훈련 첫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케이틀린, 토스가 너무 높아. 공격수 타이밍이 안 맞잖아. 코치님이 10번도 넘게 지적하셨어요. 제가 올린 토스는 들쑥날쑥이었죠. 어떤 건 너무 낮고 어떤 건 너무 빨랐습니다. 공격수들은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요. 언니, 내 눈 좀 봐. 공만 보지 말고. 지민이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공만 보고 있었죠. 공격수가 어떤 템포를 원하는지, 어디서 점프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었어요. 제 배구 인생 전체를 뒤집는 혁명이었죠. 세터는 코트 위의 지휘자야. 5명의 리듬을 읽고 그에 맞춰 토스를 올려야 해. 코치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껏 지휘자가 아니라 솔로 연주자였습니다. 혼자 잘하면 됐죠. 하지만 세터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개인 기록은 화려한데 팀 성적은 형편없는 경우. 세계적인 스포츠 심리학자들도 해법을 못 찾았죠. 개인주의 문화와 팀 스포츠의 충돌. 이건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시스템 자체가 달랐죠. 케이틀린, 오늘부터 너는 훈련 후에 팀원들이랑 밥 먹어. 의무야. 무슨 밥이 훈련이냐고 물었더니 코치님이 웃으셨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 호흡을 알지. 지민이가 어떤 반찬 먼저 먹는지, 수아가 국을 먼저 마시는지. 그런 사소한 리듬이 코트 위 타이밍이 되는 거야. 황당했지만 따랐습니다. 저녁마다 팀원들과 식당에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민이가 급한 성격이란 걸 알았어요. 반찬을 빨리 먹고 말도 빨리 하죠. 그럼 토스도 빨라야 합니다. 반대로 수아는 느긋했어요. 천천히 씹고 생각하고 말했죠. 토스는 조금 늦게 올려야 해요. 언니, 나 오늘 컨디션 별로야. 토스 낮게 줘. 지민이가 먼저 말해줬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약점을 드러내는 건 곧 벤치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고 그에 맞춰 플레이를 조율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어요. 제 토스의 공격수들이 웃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공이 떨어졌죠. 언니,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수아가 스파이크를 때리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구나. 협회 트레이너들은 제 케이스를 연구했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선수를 어떻게 팀 플레이어로 바꿀 것인가?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역할을 바꾸고 일상을 함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주는 것. 미국식 개인 분석과 한국식 팀 문화를 결합한 거였죠. 케이틀린은 특별한 케이스야. 세계 어디서도 못 푼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 센터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들. 함께 밥 먹고 웃고 울어준 팀원들. 그들이 바로 해법이었습니다. 10월 첫 복귀전이 잡혔어요. 저는 이제 라이트가 아니라 세터였죠.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팀이 있었으니까요. 언니, 우리 믿고 편하게 해. 지민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다. 10월 중순, 복귀 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터로서의 첫 공식 경기. 득점은 못하지만 팀을 살려야 하는 자리였죠.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언니, 아침 먹어. 지민이가 토스트를 건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뒤집혔거든요. 나 못할 것 같아. 토스 실수하면 어떡해?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우리가 있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커버할게.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상대는 인천의 강팀이었어요. 관중석은 빽빽했고 함성 소리가 귀를 찢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케이틀린, 긴장 풀어. 넌 할 수 있어. 코치님이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1세트 시작.
제가 첫 서브 리시브를 받았어요. 공이 네트를 넘어왔고 저는 토스 위치로 뛰었죠. 지민이가 왼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제 손끝에서 공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궤도였죠. 퍽! 지민이의 스파이크가 상대 코트에 꽂혔습니다. 득점이었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죠. 언니, 완전 좋았어.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득점은 제가 안 했지만 이 점수는 제 거였어요. 제 토스가 만든 득점이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점째, 제 토스가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수아가 겨우 건져 올렸지만 범실이 됐죠. 상대 득점이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소리쳤어요. 수아가 달려와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다음 거 잘하면 돼. 미국이었다면 코치가 소리쳤을 겁니다. 벤치로 빼라고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실수에도 기회를 줬죠. 2세트 중반 저는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빠른 템포, 수아의 느긋한 타이밍. 이제 보였어요. 누가 언제 뛰는지, 어떤 공을 원하는지. 지민아, 속공 갈게. 제가 신호를 보냈고 지민이는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타이밍에 공을 올렸죠. 완벽했어요. 지민이의 스파이크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언니 최고. 그때 느꼈어요. 이게 바로 세터의 짜릿함이구나. 득점은 동료가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드는 건 저였죠. 지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3세트, 우리가 이기고 있었어요. 24대 22. 한 점만 더 내면 승리였죠. 코치님이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케이틀린, 마지막 공격은 내가 결정해. 누구한테 줄지. 제 선택이었어요. 지민이는 지쳐 보였고 수아는 컨디션이 좋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눈엔 다른 게 보였어요. 지민이한테 줄게요. 코치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민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지민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마지막은 지민이가 해야 해요. 코트로 돌아갔습니다. 서브가 넘어왔고 리시브가 올라왔어요. 저는 지민이를 봤죠. 지민이도 저를 봤습니다. 말없는 교감이었어요. 토스를 올렸습니다. 지민이가 하늘 높이 뛰었고 온 힘을 다해 공을 내리쳤어요. 퍽! 공이 상대 코트에 꽂혔습니다. 경기 끝이었죠. 우리가 이겼어요. 팀원들이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안아주고 울고 웃었어요. 제가 득점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이건 분명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죠. 리더십이 뭔지. 11월 국가대표 청소년팀 최종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케이틀린 리 세터 부문 최종 선발. 문자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대표팀 합숙소에 들어간 첫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선배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특히 주전 세터였던 은지 언니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애가 세터를 한다고? 은지 언니가 다른 선배들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주전으로 세웠어요. 은지 언니는 벤치였죠. 훈련 내내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케이틀린, 토스 각도가 이상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주장 서연 언니가 지적했어요. 제 토스는 미국식과 한국식이 섞인 독특한 스타일이었죠. 한국 선수들에겐 낯설었을 겁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고개를 숙였지만 선배들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무리지어 떠들었지만 아무도 제게 오지 않았죠. 클럽팀에서 느꼈던 소속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국 애가 왜 한국 대표를 하려고 해? 화장실에서 은지 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얘기였어요. 국적만 한국이지 진짜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 저런 애 때문에 우리가 밀려나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죠. 미국에선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선 미국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습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은지 언니 스타일로 토스를 올렸습니다. 선배들 눈치를 보느라 제 플레이가 아니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우리 팀은 크게 졌습니다. 케이틀린, 넌 왜 내 플레이를 안 해? 감독님이 물으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다고, 미움받기 싫었다고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은지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싸우러 온 줄 알았어요. 케이틀리나, 미안해. 예상 밖의 말이었죠. 은지 언니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질투한 거, 내가 잘해서 내 자리를 빼앗긴 게 억울했어. 근데 오늘 경기 보니까 알겠더라. 넌 내 플레이를 해야 돼. 우리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지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죠? 응. 사실 나도 국적 때문에 고민 많았어. 우리 엄마가 중국 분이시거든. 나도 너처럼 어디에도 못 낀 느낌 받았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지 언니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은지 언니가 먼저 다가왔고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죠. 케이틀리나, 내 토스 스타일 가르쳐줘. 우리가 배울게. 서연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플레이를 했어요. 미국식도 한국식도 아닌 케이틀린 스타일로요. 12월 평가전에서 우리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제 토스의 선배들이 웃으며 스파이크를 쳤죠. 이제 우리는 하나였어요. 경기 후 은지 언니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케이틀리나, 이제 진짜 한국 선수 같아. 아니, 넌 원래 한국 선수였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속한 곳을요. 이듬해 1월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었습니다. 상대는 일본이었어요. 우리보다 랭킹이 2계단 위였죠. 관중석은 붉은 물결로 가득했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제 가슴에 태극 마크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1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도 위태로웠죠. 20대 20셋, 우리가 밀리고 있었어요. 케이틀린 믿고 간다. 감독님이 타임아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코트로 돌아갔어요. 은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죠. 내 플레이해. 우리 다 따라갈게. 서브가 넘어왔습니다. 리시브가 높이 떴고 저는 뛰었어요. 순간 결정했습니다. 은지 언니한테요. 토스를 올렸어요. 은지 언니가 공중에서 만났고 강력한 스파이크가 터졌습니다. 득점이었죠. 좋아. 벤치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세트 막판 25대 25 동점이었어요. 제 서브 차례였죠. 공을 받아들고 심호흡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중석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외할머니도요. 서브를 넣었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 구석에 떨어졌어요. 에이스였죠. 26대 25 세트 포인트였습니다. 상대 서브가 넘어왔고 리시브가 올라왔어요. 마지막 공격이었죠. 모든 선수가 뛰었습니다. 지민이, 은지 언니, 서연 언니. 저는 결정했어요.
지민아, 토스를 올렸습니다. 지민이가 번개처럼 날아올랐고 스파이크가 장렬했어요. 공이 상대 코트에 꽂혔죠. 세트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았어요. 3세트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토스가 살아났고 모든 공격이 득점이 됐죠. 25대 20, 우리가 이겼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팀원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코트 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죠. 우리가 해냈어. 은지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가 춤을 췄어요.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그 멜로디가 이제는 제 노래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이틀리나, 축하해. 어머니가 경기장 밖에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외할머니도 오셨죠. 우리 케이틀린이 진짜 한국 선수 다 됐네. 외할머니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 선수였어요. UCLA를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기록 대신 팀을 택했던 순간이요. 후회 없었어요. 아니, 이게 정답이었죠.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자.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꽉 잡았어요. 응, 우리 팀이니까. 태극마크가 빛나고 있었죠. 이제 알았어요. 진짜 승리는 기록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 나눈 순간에 있다는 거요. 저는 케이틀린 리 한국 배구 국가대표 세터입니다.